음모론 이야기 또 많이 들어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달 착륙. 우리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성조기가 왜 펄럭이냐? 달에는 대기가 없는데 만약에 정육각형이다 지구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평하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될거하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촬영이었다. 실제로 아폴로 미션을 촬영이 뭐 요청이 왔었다 감독한테. 이런 루머도 있었고 실제로 감독이 또 뭐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왜냐면은 인간이 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실제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폴로 11호 갔던 건 영화 촬영이었다. 왜 그 뒤로 한 번도 달에 가지 않느냐. 실제로 달에 정말 여러 번 갔거든요. 11호 갔고 12호 갔고 13호가 갔다가 문제가 생겼지만 무사 귀환을 했죠. 굉장히 성공적인 실패였다고 보는 거고 14호 갔고 15호 갔고 16호 갔고 17호도 갔고 11호 이후에도 성공한 것만 일단 한 5번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총 6번의 달 착륙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한 번 갈 때마다 조종을 하는 모선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 2명이 달에 내렸습니다. 갈 때마다 2명씩 내렸으니까 총 12번의 사람이 착륙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착륙을 했고 갔다 온 사람도 너무 많고 갔다 온 사람 사진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를 다 지금 안 갔다라고 하기에는 딱 11호가 간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갔지? 그 영화 촬영 아니야? 그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찍어? 나중에 관심도 없는데 근데 다 증거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갔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제일 많이 예시드는 게 그러면은 달에 갔다가 달에서 지구를 귀환할 때 이 위에 귀환 모듈이 이제 위로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찍었냐? 그러면은 카메라맨이 먼저 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달에 우주인보다 카메라맨이 먼저 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달에서 지구를 귀환하는 모듈을 촬영한 게 15호가 갔을 때 함께 간 월면차에 있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제대로 찍힌 달에서 이륙하는 그 우주선의 형태가 17호입니다. 15호 월면차가 갔어. 얘가 찍으려고 했어. 근데 조종을 이 우주인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월면차 카메라를 지상국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데 이게 사실 딜레이도 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15호 올라가는 걸 찍는데 제대로 안 잡혔어요. 올라갈 때 카메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된 거야. 16호도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지상국에서 이걸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연습을 정말 피나게 합니다. 결국 17호 때 제대로 찍어요. 쫙 올라가는 걸 멋있게. 인간의 노력과 연습의 열매가 맺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맨이 간 게 아니라 지상국에서 월면차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이제 지구를 귀환했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려가는 건 누가 찍었냐? 카메라맨이 찍었냐? 그럼 모선에서 찍었어요. 모선에서. 보통은 그렇게 착륙을 할 때 착륙선이랑 모선이랑 카메라를 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걸 서로 찍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착륙선을 찍고 착륙선은 멀어지는 모선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쨌거나 카메라맨이 먼저 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 있는 애들로 어떻게든 잘 찍었다. 아폴로 11호가 쭉 가서 착륙, 그다음에 거기서 귀환 이렇게는 못 와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쭉 가다가 모선이 달 궤도를 돌아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착륙선을 떨구는 거야. 그럼 착륙선을 떨궜다가 착륙선의 끄트머리 귀환 모듈만 다시 퐁 올라오면 모선이 잡아다가 지구로 오는 거예요. 얘가 달에서 지구까지 다시 오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만큼만 뛰면은 모선은 다시 여기서 지구를 귀환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요것도 모르면은 도대체 어떻게 지구로 왔을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막 이만한 막 걸 쓰는데 중력이 작다고는 하지만 달에서 지구로 오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모선이 돌고 있고 모선이 잡아다 귀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지금은 왜 달에 가자 하는데 달에 갑니다. 실제로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훨씬 신중해졌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달에 가야 문제가 생겨 폭발을 해 귀환을 못해 뭐 사고로다가 사망을 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국가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이랑 막 나사 관계자들 와가지고 막 묵념하고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경쟁적으로 우주 미션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간에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폴로 11호도 야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싶을 정도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한 거야. 거기 타고 있던 3명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과 마이클 콜린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은 단순히 달에 깃발을 꽂고 러시아를 이기자가 아닙니다. 달 근처에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실제 달 기지, 달 정거장을 만들 거예요. 달 주변을 도는 우주정거장. 그리고 실제 이 달을 약간 좀 식민지화 해가지고 달에서부터 화성으로 가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도 1박 2일, 뭐 3박 4일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민을 간다 아예. 이거는 사실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폴로 미션에 비해서 아르테미스 미션은 훨씬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숭고한 희생 이러기에는 인명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돼.
뭐 좀 약간 당연한 얘기를 반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조기가 왜 펄럭이냐, 달에는 대기가 없는데 달에 대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과학자들이. 그럼 이제 깃발이 이렇게 축 처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우리 지구에서도 깃발이 쳐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를 넣어가지고 깃발을 좀 피잖아 이렇게. 똑같아요. 달에도 위에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반사경. 근데 달에다 두고 온 거울로다가 우리가 지금도 지구와 달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왜 별이 안 보이냐? 노출을 오래 줘야지 별이 보여요. 근데 이제 달이 워낙 밝다 보니까 노출을 오래 주지 않아서 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배경에. 음모론 이야기 또 많이 들어봤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달 착륙, 우리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근데 뭐 진지하게 믿는 분은 제대로 못 만나봤고 다들 그냥 재미로. 그리고 이제 음모론을 근거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몇 번 질의응답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해소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구 평면에서 들어갔죠. 사실은 이게 지구가 이제 둥근 구형이 아니라 평평하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은 너무 심플하게 등장한 것 같아요. 보니까 평평하다. 그냥 밖에 걸어다니면 평평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피타고라스 시대부터 이미 구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구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데 등장한 것 자체가 그냥 맨눈으로 봐서 평평했다라는 거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너무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구형일 가능성을 제시했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음모론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중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의 중심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우주에 있는 천체 중에 대부분이 다 구형이지 않습니까? 물론 찌그러진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뭐 세모나거나 네모나다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우주에서는. 만약에 정육각형이다 지구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기도 그렇게 정육각 형태로 퍼져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기는 결국은 또 동일한 밀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육각형인 지구에 대기가 구형으로 붙어 있다면은 실제 모서리 쪽으로 가면은 대기가 존재하지 않겠죠. 대기가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모서리에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평하다 그러면은 사실 평평하면은 중력 자체가 부정이 돼요. 중력이 없는 상태로 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구에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과 물질들이 붙어 있을까? 요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 음모론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편안하지 뭔가 빠져 있으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진 부분을 채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빠져있는 중간고리에는 외계인이 들어가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어떤 기관의 어떤 개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넣어 놓으면 조금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결국은 이 음모론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분들의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음모론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음모론 자체에 대해서 약간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빠진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과정에서 이런 음모론이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 이제 음모론에 빠져 계신 분들은 과학자들 탓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음모론이 조금 신뢰가 간다, 이거를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저희를 탓해 주세요. 네, 저희가 더 많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음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요. 과학적 사고는 아주 간단하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결국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다 보면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거고 그런 걸 또 찾아보면서 또 인과관계가 생기거든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음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과학 콘텐츠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과학 콘텐츠를 많이 보시면은 과학자가 하는 사고방식이나 과학에 있던 경이로움의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과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도 이걸 따라하게 돼요. 과학 콘텐츠를 보시면서 과학적 사고력을 많이 훈련하시고 그러다 보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니까 음모론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또 큰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제 보다 채널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 뭐 제가 친한 분들,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채널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정보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과학적인 정보만을 계속 나열하고 늘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 자랑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지식이라는 거는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않는 마음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과학소통 활동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과학적 사고가 갖고 있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될지,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채널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면 경이로움을 느낄 만한 과학적 사실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여러 채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